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이 도래하는 시기는 각각 다릅니다. 승급교육과 직무교육을 구분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승급교육입니다.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은 상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 업무 경력이 만 1년이 지난 선생님께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은 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 업무 경력이 만 2년 이상이 경과한 선생님께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선생님께서는 보육 업무 경력이 만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 1급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승급을 위한 보육교사 경력은 자격증상의 자격 인정일 이후 어린이집 입면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리고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보수교육, 즉 직무교육을 수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직무교육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일반 직무교육은 보육교사가 듣는 과정과 원장님이 듣는 과정이 다른데요. 보육교사 직무교육은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 업무 경력이 만 2년이 지난 사람과 보육교사 직무교육이나 승급교육을 받은 해로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은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과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2018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만 2년이 경과한 2020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것이죠. 만약 그 해에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 다음 해인 2021년 12월까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2021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1회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2022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2회 위반, 2023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3회 위반이 해당이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올해 제가 직무교육을 받았어야 됐는데 못 받았어요 라고 하신다면 그 다음 해에는 무조건 받으셔야 한다는 의미랍니다.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은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나 원장이 보육 업무 경력이 만 2년이 지난 해부터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는 일반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연도에 일반 직무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합니다. 이때 근무연수, 즉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보수교육을 언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인 경력을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에서 민원 신청을 해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서 아이사랑 포탈이라고 하는 어플을 설치하시고 본인 자격 경력 조회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이사랑 포털의 경우에는 자격 취득일과 인정일도 모두 나오기 때문에 승급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파악하기에 더 용이합니다. 하지만 해당 증명서의 보수교육 수강 여부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잘 기억하셨다가 보수교육 기간을 추정하셔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나 치료사도 직무교육 대상자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장애아 전문 통합 어린이집 지원 보조교사는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또는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특수교사를 우선 채용하는 것이 맞는데요. 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장애아 과정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채용 6개월 이내에 교육 이수를 전제로 배치해야 됩니다. 장애아 과정 특별직무교육은 보육교사 배움 플러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퇴직이나 휴직한 상태인 경우에는 보수교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수교육은 현재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분이라도 교육 개시 당시에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분은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원장 사전 직무교육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는 경우라도 신청하고 이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이나 병가기간 등도 보육업무 경력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승급교육을 신청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는 보육업무 경력이 산정이 되어야 하는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에 비고 2 보육업무 경력을 참고해서 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수교육을 연속해서 3번 이상 받지 않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47조에 따라서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육교직원의 경우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보수교육을 2018년도에 받았다면 2020년도에는 받아야 되고 2020년도에 못 받았다면 그 다음 해까지는 반드시 받아야 되므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육사업 안내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차 위반하면 자격정지 1개월, 2차 위반인 경우에는 자격정지 3개월, 3차 위반인 경우에는 자격정지 6개월이니 미루지 마시고 바로바로 보수교육을 수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 보수교육은 원장 사전 직무교육을 제외하고는 시군구에서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온라인 보수교육은 2019년부터 고용노동부 지침이 바뀌어서 환급 정책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왜 보육교사 보수교육인데 고용노동부 제도가 영향을 미치죠?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온라인 보수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정식으로 위탁을 허락한 기관과 고용노동부에서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함께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2019년에는 보육교직원 온라인 보수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금 지원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 지원금이 2018년도에는 100% 지원을 했었는데요. 2019년에는 50% 이하로 줄었고요. 이마저도 3,000명 한도 내에서 50% 환급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3,000명의 한도가 초과된 기간인지 그리고 50% 환급을 진행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현재 알짜닷컴이 만든 보육교사 배움 플러스는 50% 환급이 가능한 형태로 보수교육이 신청 가능합니다. 더불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보육교사 배움 플러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수교육에서 평가라는 것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모든 보수교육은 해당 교육시간에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 외에 우리가 시험이라고 부르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2급 승급교육, 1급 승급교육, 원장 사전 직무교육과 같은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특별 직무교육이 해당이 됩니다. 오프라인 일반 직무교육은 출석 외에 따로 평가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 인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시면 좋은데 만약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혈속 및 형제자매의 사망,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최대 10%의 범위에서 출석 인정이 가능하겠습니다. 평가, 즉 시험 통과 기준을 말씀드리면 승급교육은 출석 기간을 충족하고 평가 시험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평가 시험이 80점 이하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재시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 특별직무 교육은 보육교사 배움 플러스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배움 플러스의 경우에는 하루에 8차시 이내로 수강이 가능하고 총 2개월 동안 40차시의 수업을 듣게 됩니다. 시험은 2번 치르는데요. 진행 단계 평가로 OX 퀴즈와 최종 평가, 사지선다, OX 문항을 섞어서 치르게 됩니다. 2개의 시험을 치러서 60점 이상을 받게 되면 수료가 가능한데 오프라인 교육과 달리 시험은 1회밖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보수교육 실시 전문기관은 보수교육 실시에 관한 기록을 작성해서 작성한 날로부터 2년 동안 보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보수교육을 신청한 기관에 이력 혹은 수료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으시면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